자, 그러면 국회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지금 국회 로텐도홀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40분 뒤면 탄핵안 표결입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오전부터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애초에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탄핵 표결과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긴 하지만요. 예.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도 의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관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시시각각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찬성 표결에 임하겠다라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회유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안개 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이 파악하시기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표한 의원들에게 회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결국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쪽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의원총회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표결을 참여할 가능성은 커 보이고요. 다만 찬반 당론에는 여전히 경론을 펼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은 오늘도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또 다른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무력에 의해서 이렇게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건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객관적인 렌즈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너무 본인들의 사익 그리고 정당의 이익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율 표결에 참여한다면 표결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아마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표결 예측해봤고요.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지난주보다는 크지만 아무튼 이와 별개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증언이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좀 다시 시계를 좀 돌려서요. 지난 4일 새벽 상황,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좀 추정해보면 윤 대통령이 2차 계엄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부 의원님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나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사실 거기에 있었던 인원에 대한에서 이제 2차 계엄 지시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이 합참으로 지하로 들어와서 군이 국회 하나 장악 못하냐. 그래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병력을 더 보내서 2차 계엄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바로 계엄 중요 핵심 관계자들이 이와 관련된 회의를 했다라는 제보까지는 받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검토들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인정했다시피 1시 2분에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3시에 육군의 차장 이상, 즉 말하자면 원스타 이상의 장군들을 전부 서울 계엄 상황실로 소집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 시간 2차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당시 실제로 국회의 결의와는 반대로 2차 계엄을 시도한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물론 수사당국의 앞으로 과정이 남아있지만 정말 또 한 번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군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또 수도방위 사령부가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인영 전 간첩사령관 등 14명 간부의 부대 출입 기록이나 또 특전사, 수방사 같은 경우는 상황일지, 당시 계엄령 발동과 해제까지의 그 상황일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국면에서까지 그렇게 버티는 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707 특임여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 요구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딱 하나고요.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수방사와 방첩사가 이제 핵심적인 기획 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상 어떤 부서, 예를 들어서 검찰, 국정원 이런 쪽이 또 연결됐을 수도 있는 그런 정황과 제보들이 지금 속속 저희 방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방사나 방첩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 방첩사 참모, 지휘관 참모들이 전체가 더 연루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게 뭐랄까 사법적 처벌과 관련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거를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국에는 본인들의 안위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부의원님이 부의원님 의원실로 제보 같은 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국방위 소속이시니까요. 예.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윤 대통령에 예. 대한 수사나 또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밝힐 게 많다고 국민들도 여길 것 같습니다. 만약 가결되더라도 어느 예. 부분에 정치권이나 수사당국이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과정 1시부터 3시 반까지 약 2시간가량의 블랙박스를 여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계엄이라는 게 단순하게 움직여진 걸로는 보이지 않고요. 예. 사전에 계획되고 모의되고 그래서 이제 날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앞당겼던 것 같고요. 그런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보부대 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임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혹시 지금 부승찬 의원님께 또 국민 입장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12.3 내란 사태 관련 제보나 정황을 꼭 공개하실 것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예, 있는데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이거는 JTBC에 한번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그렇군요. 내일이나 모레쯤 예. JTBC를 통해서 아직 예, 공개되지 않은 12.3 내란 사태 관련 정황이나 예. 사실을 공개하겠다. 네, 저도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네. 끝으로 오늘 탄핵안 표결 그 이후의 전국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우선 이제 대통령이 직무 배제가 되면 이제 제1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어떤 국정 질서를 바로잡고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요. 경제와 안보 분야에 있어서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좀 강하게 좀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아마 우리 당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탄핵안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가결이 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나라를 예. 혼란한 나라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도 예.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부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부승찬 의원과 지금 상황 그리고 12.3 내란 사태 관련한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